헤라님, 한동훈 대표가 어제 국힘의 4선 의원들을 몇 분을 오찬 자리 함가해서 만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국힘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 4선 의원들은 부적절하다. 이런 뜻을 모았고 이 의견을 한동훈 대표께 말하면서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헤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말 할 수 있지. 그리고 김경수 하면 드루킹이잖아. 드루킹 사건은 그때 보수 측에서 엄청 정말 개미움이 일어났어. 정권이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라고 할 정도로 그렇잖아. 댓글 조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막 정말 그 보수 측에서 보면 엄청 밉지. 그러니까 그 보수층의 극렬 지지자들과 그렇게 4선쯤 되는 중진들은 엄청 싫어하는 게 당연하고. 네. 근데 그렇게 에너지가 세게 강도 높게 싫어한다고 해서 대다수 국민의 뜻은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정치인은 참 힘들어. 민심을 잘 파악하는 게.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한동훈 대표가 막 당원 게시판에 몇천 개 댓글 달리고 그렇게 중진들이 다 이건 문제 있다 막 이러면 착각을 해. 아, 여론이 되게 안 좋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할 수밖에 없어. 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사실 김경수 복권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관련 기사가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저 생각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이 없다고. 네. 중도층은. 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똥볼을 차는 거야,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 당리당략의 이익 손해 관련된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내면 안 돼. 당대표는 무게감이 있어야 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3자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가 한번 그렇게 확실하게 내비텄으면 바로 추진해 버렸어야 되거든. 그래야 이 사람은 한다면 한다 이게 생기는 거야. 근데 한번 이렇게 늦춰지면서 유야무야 되면서 본인의 이미지에 상체길이 있는 거야. 정치인은 계속 브랜드 이미지 구축하듯이 연예인하고 비슷해. 왜 대중적인 인기가 아니면 당선이 안 되거든. 그걸 신경 써야 되거든. 그래서 말을 하면 무게감이 실리는 사람이 돼. 이 정치인이 큰 정치인이 되고 무게감은 여론이 받쳐줄 때 민심이다. 맞아 이럴 때. 근데 김경수 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맞아 하는 게 아니라 그 우층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보수층에서 이런 사안이야. 그럴 때는 오프 더 레코드가 맞아. 용산에다가 그냥 언론에 나오지 않게. 우리 쪽에선 지금 당론이 이렇다. 지금 당원들도 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님 참고하십시오. 이 정도고 여론에서 중도층에서 한 60% 이상이 다 이걸 극렬 반대.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언론에다가 딱 스피커를 내야 되는 문제거든. 근데 그 정도로 국민들이 60% 이상의 여론이 일어나려면 김경수 지사가 에너지가 센 사람이어야 된다고. 되게 세서 막 만약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면 그러겠지. 인지도가 있고 굉장히 잠재적인 잠룡으로 엄청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 그분 에너지 약하거든. 그래서 뭐 나왔나 보다. 들어갔나 보다. 이런 정도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거든.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은 떼학볕에 팬데믹 코로나 올까봐 두렵고 민생은 힘들고 좀 죽을 지경인 거야.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로 비치는 거야. 그렇게 자기들 당리당략을 놓고 자기들끼리 정치권에서 그럴 때 그거에 화딱지가 나는 거야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이제 법조계에 계셨고 법치주의일 확률이 뭐 여러 가지 언행을 통해서 다 드러났는데 본인 개인적으로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당대표로서 여론과 맞지 않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거지. 그치? 신중해야 된다는 그렇지. 말씀이시죠? 아니 오프 더 레코드로 물밑에서 대통령한테 말하는 건 돼. 하지만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가게 된다 이거. 그러면 그런 거 공식적인 자기 입장으로 내면 안 되는 거지. 왜? 자기 개인의 사감은 버려야 돼. 그거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기 법무부 장관 개인의 얘기는 할 수 있어. 법치에 위반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정치인은 자기 개인 의견을 갖고 정치하면 작은 정치인이야. 국민의 마음이 실려버려야 돼. 오로지 국민의 마음으로 얘기해줘야 돼. 이제까지 정치인들 봐. 한동훈 대표도 최상병 특검 얘기할 때 국민들이 그걸 지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힘을 얻었고 조국도 어때? 정권 심판론. 국민의 마음이 그때 정권 심판하고 싶은데 그걸 때마침 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힘이 실렸고 항상 힘이 실리려면 국민 마음을 이해해야 되거든. 여론이 중요해. 그것도 중도. 자기 편 말고 그리고 국자청도 말고 중도. 그 얘기만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아무래도 자기 편 쪽으로 가 있잖아.
극우 극자로. 그러니까 정확한 여론을 모르는 거야. 나같이 뭐 돌을 닦은 사람이야 정확하게 여론을 알지. 민심의 에너지를 읽지. 집단 무의식의 힘을 아니까 어느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고 이런 발언하면 역풍 불고 이걸 아는데 일반인은 모르기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참 현명한 판단을 한 게 여의도 연구원을 아주 정교한 투명한 여론조사 기관으로 잘 육성해서 거기서 국민의 여론조사를 하면 좋을 거야. 그래서 이게 정치뿐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지표로 삼으면 좋아. 왜? 한 사람의 생각보다 수천만 우리 국민의 지혜로운 브레인 스토밍된 생각이 여론인 거야. 집단 지성은 절대 안 틀려. 처음에는 이건 틀렸네. 국민은 개돼지야. 대중은 우매해.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 안 우매해. 깨달음의 민족이라 깊어. 그래서 아주 지혜로워. 직관이 발달한 민족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로 삼아서 어떤 일을 추진하면 절대로 안 틀려. 그리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 같은 것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론조사를 만약에 했으면 정확하게 나왔을 거야. 그럴까요? 그럼 네. 다 알아. 집단 비성은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여의도 연구원을 정권 눈치를 안 보게 해야 돼. 그래서 잘 키워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국민한테 던져.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좋다 하면 잘 될 거라는 암시야. 하는 거야. 그냥 안 되면 야당 쪽에서 반대하면 야당은 역풍 맞겠지, 그치?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당 대표의 역할이 자기 에너지도 세지고 국민 마음 시원해지고 큰 정치인이 되려면 자기 사적인 그리고 이번에 발언은 그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부적절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예전엔 법무장관 시절엔 정치인이 아니었잖아. 어떤 판단을 해도 괜찮아. 김경수에 대해서. 근데 지금 자기는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고 본인도 대선 후보로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 상태에서는 김경수가 대권 잠룡이잖아. 오해받을 수 있지. 상대를 견제해서 저렇게 말을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리를 한 거야. 지난번에 제3자 최상병 특검법 할 때는 야당에서 막 물고 뜯고 할 때 같이 공격할 때 그때는 두려워서 공격한 거야. 국민들이 막 좋아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두려워서 공격한 게 아니라 박지원 정치 구단이라고 하잖아? 그 사람이 오랫동안 정치물을 먹어서 보는 눈은 조금 있거든. 어떨 때 똥볼은 차지만 뭐라고 했어? 조심해라. 한 방에 훅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한동훈 너 똥볼 찼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번에 국민적 지지 얻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국민적인 사안이 아닌 걸 얘기했거든. 자기 보수층만을 위한 언어를 썼거든. 그래서 정치인이 왜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과 동떨어졌을 때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오해받고 비판받을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아. 그거는 아주 유치해 보이고 자기의 아주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소인배를 보이니까 절대 도움이 안 되지.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국민 마음만 이해해주고 하고 한 번 말을 하면 신속하게 추진해버려야 돼. 저항이 오건 말건 뚫고 그냥 빡 전사처럼 추진해줘야 그때 최상병 특검법 나도 신났거든. 그래 네. 밀어붙여 이렇게 된 거야. 계속 밀어붙였으면 용산과 가가세워도 국민들이 신났어. 좋았을 거야. 되게 환호하고 용산의 기도 확 꺾였을 거야. 왜냐면 여론이 밀어붙이니까. 근데 그때 흐지부지 되고 윤 대통령이 너무 잘하는 거지. 한동훈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하면서 다시 이렇게 유화적으로 하니까 마음이 약해서 좀 주저앉았던 거야.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국민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대통령은 누구를 임명하고 임명권을 가지고 뭘 권력을 휘두르고 이런 게 제일 큰 권력이 아니고 국민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국민을 설득하고 달래고 모든 국민이 대통령의 말은 보고 있어. 나는 사실은 대통령 다른 건 하나도 안 물어. 뭐 의전 받고 좋은 데 가서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우리 대통령님 하면서 밑에 간신배들 아부하고 권력이 있어서 누구 임명하고. 근데 딱 하나 부러운 게 있어. 우리 국민을 다 집중시킬 수 있는 힘. 내가 말할 때 우리 국민이 다 들을 수 있어. 얼마나 큰 권력이야. 우리 국민이 아플 때 그걸 위로할 수가 있어. 말로. 그리고 우리 국민이 뭔가 잘못 알고 있을 때 설득할 수도 있고 우리 국민이 미안하다고 원하면 내가 미안하다고 해줘요. 말 한마디로 나라의 국민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결기 올리면서 화이팅하면서 하나로 뭉치게 할 수도 있어. 그게 너무 멋있는 자리 아니야? 그거가 대통령이 멋있는 자리야. 한동훈은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좋게 봤던 거야. 언변이 뛰어나잖아. 근데 거기에 마음이 가슴이 조금만 더 실리면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광복절에 나라 국민들이 다 특별 사면도 해주고
광복절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국민이 다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국민이 더 도약하고 우리나라 잘 살자. 이제까지 싸웠던 거 좀 풀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내놨어야 되거든, 대통령이. 근데 쓸데없는 이념 논쟁을 일으켜서 또 광복절 기념식을 또 안 한다. 뭐 대통령이 하는데 불참하고 자기들끼리 한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들을 서운하게 해서. 아니 뭐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분들 말을 나 같으면 듣겠네. 좀 청구 좀 해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대통령이 인정해 줬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야. 네. 후손들이 지금 연세가 그분들이 기뻐하면서 청구하면 그걸 임명해주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국민적으로도 화합하는 메시지를 좀 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쓸데없는 이념 논쟁으로 이렇게. 사실은 그 정권 초창기에 강제징용 제3자 배생안도 그랬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그 처리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은 계속 그런 마음들이 건드려지는데 계속 혼자 잊혀질만 하시면 하면 건드려. 그래서 왜 이런 미움받고 싶은 거야. 모르겠어요. 미움받고 싶은 거야 정말. 이래서 국민적인 날도 덥고 코로나 팬데믹 온다고 하고 장사 안 된다고 난리치고 네. 지금 죽을 지경이야 국민들은. 삼중고인데 자기들은 쓸데없는 이념 논쟁.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배가 불러서. 먹고 살만하고 거기 용산 시원하지. 에어컨 팡팡 뛰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누워있으니까 부끄럽지 않나 국민 앞에. 정말 듀엣으로 하네 그냥 영부인하고 둘이. 편안하게. 가만히 좀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두 분은 그냥. 이렇게 대통령 영부인 역할을 똑바로 못하면 네. 여당 대표라도 우리 국민 모두 느끼는 일본에 대해서 감정은 똑같잖아. 그치? 얘기해줘야 돼. 정부에서는 좀 독립유공자 후손들 그 어르신들 서운하지 않게 하고 국민들의 그런 반일 감정 그렇지만 지금은 잘 지내야 되지만 그래도 과거는 아팠던 거니까 독립기념관장은 조금 지금 그런 임명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들 생각이다. 네, 국민 그대로 독립기념관이잖아.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청구하는 사람 하는 게 맞잖아. 네. 무슨 권력체도 아니잖아. 그런 뉴라이트 사관 가진 사람은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주고 국민 여러분 근데 대통령께서는 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중대적인 얘기를 해주고 통합시키는 발언을. 그게 사실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가장 해야 될 권력이거든. 권력 중에 권력이야. 가장 영광스러운 권력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윤 대통령이 가장 영광스러운 권력을 행사를 안 하네. 국민하고 대화하는 걸 왜 안 해? 가장 영광스러운데 사과 한마디라도 나는 영광스럽겠네. 다 날 봐주고 국민이 내 말을 들어준다며. 그걸 포기했어. 근데 한동훈 대표가 좀 그런 발언을 해줘야 되지. 자기들 보수층에서 파르르 하는 문제지 김경수는. 그런 걸 갖다 언론에다 얘기하면 이게 정치인 그냥 보수층만을 위한 대표가 되면 사실 중도층은 움직이지 않지. 계속 대립구도로 가는 거야. 야당만 공격하고. 대통령의 그 빈자리야. 그건 권력이 아닌 스피커로 할 수 있고 이미 한동훈은 윤 대통령보다 인기를 더 얻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당 대표니까 광복절을 맞이해서 자기 소리 내는 거. 그래서 국민 전체를 통합시키는 좀 소리를 내주고 하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 막 극렬하게 싸우는 것도 도움이 안 되니까 잘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앞으로 잘 하자. 이런 메시지 하나 내주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 앞으로도 그런 메시지를 한동훈 대표는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 전체 입장에서 좀 자꾸 내줘서 국민을 위로받게 하고 국민적인 감정을 좀 내려주고 위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 당리당략적인 거나 그렇다고 국민의힘 대표인데 그 마음을 안 들어줄 수 없지. 보수 당원들이나 또 그 의원들 말을 안 들어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 말은 듣고 물밑에서 오프 더 레코드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시는 게 훨씬 앞으로 대선 가도에 더 도움이 되고 네. 자기가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데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